네, 오일은 현재 1.13% 하락한 73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일에 관련된 이슈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들고 온 기사는요. 네, Oil continues higher as the Fed tries to soothe markets라는 제목의 외신 기사입니다. 연준이 시장을 진정시키는 모습을 보이는 와중에 석유는 계속 상승하고 있다 이런 제목인데요. 어떻게 된 사실인지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미국 연준의 매파적인 그런 변화로 주식이 일단 하락을 했었던 적이 있죠. 그리고 달러가 급등한 시장을 통해서 저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제 또 제롬 파월 의장이 이후에 완화적 정책으로 시장을 달래기는 했지만 이제 연준이 이러한 노력을 보일 것에 대해서 내용이 잠시 나왔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최근 시장의 혼란에 영향을 받지 않은 자산이 있었죠. 그것이 바로 오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석유 거래자들과 이제 헤지펀드 매니저들은 오일이 배럴당 $100까지로 갈 수 있는 시기가 멀지 않았다라는 예측도 했고요. 현재 오일이 배럴당 $70 이상으로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도 짚어봤습니다. 또 다가오는 이제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지금 8월부터 추가 감산 완화에 대한 논의가 나오고 있고 이제 글로벌 경제와 항공 여행이 회복되면서 수요 측면이 상승되고 있지만 공급 상황은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오펙 회의 플러스 지금 결과도 주목해볼 여지가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저희 이제 마스터님과 함께 관련 트레이딩 전략 어떤 뷰를 통해서 맞이하면 좋을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가 볼게요. 3, 2, 1. 매도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매도로 아주 굳세게 들어주셨는데 어떤 이유일까요? 네, 일단은 뭐 그 장기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네. 저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매도에 대한 팻말을 좀 들었고요. 일단은 좀 조정 포인트가 내려오고 있어요. 현재 조정 포인트가 내려오고 있고 우리는 일단 5일선을 한번 깼습니다. 일봉상에서 5일선이 이탈이 나오고 있는 국면인데 아무래도 이제 5일선이 이탈되다 보니까 뭐 아무래도 뭐 종가 기준으로 보시는 게 중요하겠지만 지금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 5일선이 이탈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또 차례적으로 열어둘 수 있는 구간대는 아무래도 11선 구간대겠죠. 그래서 72.50달러 선. 72.50달러 선에 대한 조정 포인트가 좀 내려올 가능성으로 보고 있고 현재 60분봉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매수에 대한 채널이 만들어졌는데 하단으로 이탈이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일단 자리값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관점에서 73.30달러 선, 이 매물대가 가장 중요한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포인트가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탈이 나왔지만 이 포인트 시점에서 계속 이 저항선을 돌파를 시도한다라고 했을 때 이탈이, 즉 상승으로 이탈이 나오지 않았을 경우 이 매도 전략 가져가시는 게 저는 오늘 유리한 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매도 자리값 또 짚어주셔야죠. 73.30달러 선, 73.30달러 선에서 매도 전략 저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좀 간단하게 매도 전략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앞서 말씀드렸던 매수에 대한 채널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지는 구간대에서 지금 하단 이탈이 나왔어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캔들에 대한 종가 기준으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캔들에 대한 종가 기준이 60분봉상에서 이탈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탈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관점에서 봤을 때 단기적인 좀 매도세가 이제 유리하다.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 매도에 대한 추세가 좀 유리하다라는 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 내에서 지금 매물대가 많이 포진되어 있는 가격들 보면은 73.30달러 선과 73.50달러 선, 즉 50틱에 대한 레인지가 잡혀지는 구간에서 매물대가 많이 포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포인트 시점에서 정확히 놓고 봤을 때 매수에 대한 채널 하단은 이탈이 나왔지만 반등 시에 봤을 때 반등 시에 놓고 봤을 때 우리가 매도 전략을 좀 더 뭔가 이제 좀 더 유리하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채널 하단 이탈 나온 걸로만 우리가 믿을 수는 없기 때문에 73.30달러 선, 즉 73달러 선을 이탈이 되는 것만 지켜보고 매도로 좀 대응하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오늘 대응 전략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구간대가 제가 말씀드린 게 다 성립이 된다라고 했을 때 매도 전략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익절을 보는 구간대는 일단 단기적으로 좀 트레이딩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적어도 50틱에 대한 수익 구간을 실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오늘 관점에서 봤을 때 73.30달러 선 이 구간대가 가장 중요하다. 이 구간대가 저항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매도 전략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일단 단기적 관점에서 73.30달러 짚어주셨고요. 저 이어서 그러면 시장 상황도 함께 살펴볼까요? 네, 시장 상황 이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은 이번 주 중요한 이제 이벤트가 있죠. 이벤트가 있는데 아무래도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재고량을 좀 발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4월과 지금 최근 있었던 5월에 대한 오펙 플러스 이제 회의에 대한 내용들을 간략하게 좀 짚고 넘어가자면 4월에서는 소폭에 대한 증산을 합의를 했어요. 사우디는 자발적 감산을 계속 유지한다라고 했고 그래서 지난 4월에 나왔던 내용들이 5월에는 하루 60만 배럴, 그다음에 6월에는 70만 배럴, 그다음에 뭐 7월에는 88만 배럴 이렇게 감산을 유지를 하겠지만 그의 이제 수요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점진적인 어떻게 보면 수급적인 측면을 좀 어느 정도 소화를 해주겠다라는 스탠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점진적인 증산을 한다라고 했고 우리가 그때에 대한 방향성을 봤을 경우에는 감산에 의한 이어져 왔던 상승이 계속 내려오다가 즉 이때가 4월이었어요. 4월. 이제 3월 초에 계속 유가는 계속 상승을 했었던 국면을 보여줬었고 그 이후에 4월 이후에서는 이제 점진적인 증산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좀 약간 혼동을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약간 혼조세를 보여주다가 결국엔 점진적인 증산을 함으로써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완벽하게 감산을 이제 계속 유지를 한다라는 얘기에 의해서 계속 유가가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서도 어느 정도 좀 수요가 받쳐지고 있는 국면이었지만 이 시점에서 에너지 유가가 계속 상승하는 분위기를 보여줬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에 대한 방향성 자체는 이제 오펙 플러스 회의를 통해서 좀 더 오일의 방향성을 좀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최근 있었던 6월 1일 날에는 오펙 플러스에서 점진적 증산을 유지를 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때의 관점에서는 사실 뭔가 이제 기저 효과도 줄어들고 여러 가지 병목 현상도 어느 정도 해소되는 분위기에서 점진적인 증산을 계속 유지한다라고 했을 때 에너지가 과연 이게 과열을 좀 낳는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순간. 근데 우리가 코로나가 회복이 되고 나서 백신 접종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국면에서 봤을 때는 앞으로 하반기에 뭐 드라이빙 시즌을 좀 비롯한 이런 수요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좀 오펙 플러스가 좀 잘 대응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이번 주죠. 이번 주에 증산을 할지 감산을 할지 그게 여러분들이 가장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저는 일단은 증산, 즉 점진적 증산을 유지를 한다라고 했지만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크게 좀 증산을 할 것 같아요. 네. 이게 왜냐하면은 유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잖아요. 유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습니다. 뭐 이란의 핵합의 교착 가능성 아니면 뭐 앞으로 이제 보복 소비를 통한 여행에 대한 수요 증가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원유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계속 공급은 제한되고 있는데 이런 수요적인 측면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 국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일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즉 다른 원자재들은 어느 정도 조정을 받는 그런 추세인데요. 즉 유가만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 오펙 플러스 입장에서 봤을 때도 유가가 이렇게 계속 올라오고 있는 국면에서 봤을 때는 감산을 유지를 안 할 거란 말이에요.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뇌피셜이지만 네. 감산을 계속 하기에는 저는 이제 좀 부담스러운 구간대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이제 증산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렇게 증산을 한다라고 하면 오일이 더 떨어지는 게 아닌가 그렇게 이제 시청자분들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아싸리 이번 만약에 이제 증산을 한다라고 했을 때 조정이 내려오잖아요. 그럼 조정이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 아싸리 좀 매수에 대한 기회를 좀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거를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지만 네. 저는 이번 기회에 매수를 좀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조정이 나오면요. 그죠.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사실 뭐 조정이 나올 수 있는 변수들은 있습니다. 오펙 플러스가 이제 증산을 하거나 그럼 두 번째는 뭐 이란의 핵 합의가 이제 이루어지게 된다면 네. 이란산에 대한 원유 즉 원유 공급량이 좀 많아지게 되다 보니까 이제 오일에 하락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근거로 이제 두 번째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러한 변수들이 지금 아직까지는 지금 뭔가 상존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오일이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다시금 재차 부각이 됐을 때 네. 조정이 내려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정이 내려왔을 때 저는 매수에 대한 전략을 가져가셔라 이렇게 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술적으로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봉 추세상에서 봤을 때 11선과 21선 간의 사이 간격대가 있습니다. 여기가 71.70에서 80달러 선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조정이 좀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 저는 71달러나 아니면 71.80달러 선 중수인 관점에서 봤을 때 매수 전략 가져가시길 바랄게요. 저는 꼭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69.30달러 선에서도 한번 매수를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저는 5일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매수를 꼭 받으셔라. 조정이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 그래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은 좀 탄소 중립에 관련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탄소 중립을 하면은 앞으로 이 오일이 계속 하락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탄소 중립에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자면 탄소 중립은 사실 너무 중장기예요. 너무 중장기다 보니까 네. 탄소가 지금 뭐 미국에서는 이미 이제 파리 기후에 재가입도 하고 이제 화석 연료에 대해서 이제 규제도 계속 들어가기도 시작하고 그다음에 뭐 인프라 투자도 확대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친환경적인 이 탄소 중립은 계속 실천이 되고 있는 국면이긴 해요, 사실상. 근데 하반기에 이제 드라이빙 시즌을 맞이해서 지금 가솔린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중장기 관점에서 봤을 때는 탄소 중립한다라고 했을 때 앞으로 이 뭔가 이제 원유에 대한 기업들이 시추 공수를 어느 정도 금지를 하고 화석 연료를 어느 정도 좀 생산을 좀 중단한다라고 했을 때 오일이 계속 하락할 수 있는 뭔가 그림은 보여져요. 중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러면 제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향후 1년이나 2년 후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향후에 뭐 한 3개월 이후에는 앞으로 계속 유가가 상승할 수 있는 국면은 크게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제 가솔린 재고 이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하반기 드라이빙 시즌 해가지고 약 한 7년도에 가솔린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전기차가 있잖아, 전기차. 그러면 네. 이렇게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기차가 있으면 이것도 가솔린 수요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전기차는요,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물론 이제 전기차가 계속 상용화되고 있죠. 상용화되고 있지만 우리가 전기차 시장이 커진다라는 거는 이 전체 자동차 시장에 대한 파이가 좀 커진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동차 기준 관점에서 봤을 때도 어떻게 보면 이제 신규로 나오는 차들이 뭔가 연비가 되게 이상적으로 좋아지는 그런 차들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계속 가솔린에 대한 수요가 계속 살아날 수 있다라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동차 시장도 커지고 물론 이제 전기차 시장이 커지고 있지만 우리가 한국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아직 전기차 충전소도 되게 상용화되지는 않았어요. 아직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미래 관점에서는 물론 이제 전기차 이용객 수가 상당히 좀 많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휘발유를 이용할 수 있는 이 자동차의 이용 수가 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그거를 아직 잡기에는 단기적으로는 좀 힘들 것 같다는 판단이고 탄소 중립이 이제 달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탄이나 수리남 같은 경우에는 가솔린에 대한 수요가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될 경우에는 아직은 화석 연료를 계속 사용한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수요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도
수요 측면에서 봤을 때 화석 연료를 이용함으로써 뭔가 이제 제한을 준다? 뭔가 처벌에 대한 규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통상 이제 화석 연료라고 하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원유도 있겠지만 플라스틱도 되거든요. 탄소 중립에 관련된 거는 플라스틱과 뭐 내연기관차들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런 플라스틱도 계속 뭔가 사용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실질적으로 뭔가 이런 거를 대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물품들은 아직은 존재하진 않기 때문에 저는 수요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계속 유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탄소 중립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있는데 바이든 정부 측에서 결국에 이란이에요. 이란의 최고 지도자라고 하는 게 있는데 최고 지도자라는 이 하메네이가 결국에는 결국 이란산이죠. 이란산에 대한 원유 공급량에 대해서 미국 제재를 풀 것이냐, 요거에 이제 검토를 하고 있다고 이제 타이틀에 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관련 기사를 가져왔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란 최고 지도자가 핵 합의를 볼 가능성이 좀 높은데 이게 조금씩 진전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최근 제가 이제 얘기를 좀 들었는데 결국 라이시라는 대통령은 바이든을 뭔가 이제 만날 기획이 없대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최고 이제 지도자 대신에 대통령이 핵 합의를 봐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대통령이 핵 합의를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란의 최고 지도자라는 이 하메네이라는 사람이 핵 합의를 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 라이시가 대통령이 됐지만 이란이 지금 대통령이 됐는데 그 라이시라는 대통령은 미국의 제재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핵 합의 보는 데 있어서 1대1로 마주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이랑. 그래서 이 최고 지도자에 대한 이 성향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 지도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핵 합의에 대해서 어떤 뭔가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이란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하메네이가 일단은 제재를 풀어주게 되면 우리가 핵 합의를 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제재라고 하는 거는 경제적 제재가 되겠죠. 이란산 원유를 수출을 이제 금지를 한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제재를 풀어주게 된다면 우리가 핵 합의를 보겠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조항들이 많겠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바이든이 이제는 그것을 제재를 즉 제재 해제를 검토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든이 되게 우호적으로 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란과 이 바이든의 핵 합의의 교착 가능성으로 인한 유가가 계속 상승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정이 좀 내려올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핵 합의가 진전이 되고 있는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원유의 이란산 원유가 공급이 될 것이고 이 공급량이 사실 공급이 다 되려면 한 6개월 정도가 소요가 돼요. 근데 6개월 정도가 소요가 되지만 시장은 선반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핵 합의를 봤을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이란산 원유 공급이 되겠구나라고 이제 선반영을 시작을 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 이 오일의 하락을 좀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일에 대한 하락을 보여줬을 때 저는 이때 매수에 대한 기회를 잡으셔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죠. 71.30달러 선. 이 30달러 선과 이제 71달러이죠. 71달러 선과 71.80달러 선. 이 부분에서 저는 매수에 대한 전략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중수인 관점으로 가져갈 수 있는 국면이다. 그래서 69.30달러 선에서 매수를 잡으셔라 하는 것처럼 똑같이 1달러나 이제 71.80달러 선 이 부분에서 저는 매수에 대한 기회를 노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